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대통령만의 중심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바로 대통령의 처자식 문제, 친인척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물어보시게요? 신문 봤습니까? 안 봅니다. 보시오. 관심 없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은행장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조은행장, 상업은행장이 사표를 냈어요. 이규광 씨 말인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기부는 이 사건 터지기 1년 전부터 당신이 대통령 친척을 팔고 다닌다는 정보를 잡았어요. 그게 이규광 씨 아닙니까? 팔고 다닌 적 없습니다. 옆방에 해태재과 회장이 와 있습니다. 대면 조사 받을 거요? 검사님, 제가 어디 가서 형부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부를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의 판단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데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지레 짐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제가 형부 이름을 팔고 다녔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한 건 아니고요? 결단코 아닙니다. 올해 2월에 아시안 사파리 클럽 결혼식에서 가족 대표로 이규광 씨가 인사를 했죠. 형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어떤 자격이요? 저한테는 아버지나 마찬가지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 형부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 결혼식에서 충분히 가족 대표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광업진흥공사 사장에 대통령 처삼촌이란 사실을 하객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까? 과시라뇨? 그러면 제가 결혼식을 이용해서 사업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세요. 장영자는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신세를 많이 졌고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이규광이 구속된 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규광의 고백은 이렇다. 장군님, 장영자가 어음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역할이라니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요? 전 대통령을 그 이전부터 후원하신 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요, 전 장군이 대통령 되는 것도 말린 사람이요.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가 왼수지간이 될 뻔한 사람이야, 내가. 장영자를 80년 계엄령 때 잡아 넣었어야 했는데. 과연 이규광은 장영자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일까? 아니면 장영자의 술수에 넘어간 것일까? 혹은 그저 관망만 했던 것일까? 아무튼 장영자의 어음 사기 사건 과정에서 이규광의 역할은 검찰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총장님, 이제 결론을 내시죠. 그럽시다. 이규광 씨 문제만큼은 매듭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서동권 차장은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요. 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론을 잠재우기가 힘듭니다. 조사 결과 이규광 씨가 장영자한테 이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광 씨 역시 처신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규광 씨 문제가 불거지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확대될 텐데. 중간 수사 발표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만 말했던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지금 자꾸 하면 뭐합니까? 완결리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요약해서 발표하니까 중간 발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여론이 문제죠. 여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왔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이래저래 우리 꼴이 우습게 될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규광 씨가 장영자 사건하고 무관하다고 발표한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검찰만 신뢰를 잃은 꼴입니다. 이규광 씨 문제 정면 돌파합시다. 장관님께 보고 드리겠어.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의 결론은 이규광의 구속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내일 당장 실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당신 삼촌 말인데 말씀하세요. 여론이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손을 썼어야죠. 참 답답하기는. 내가 어떻게 손을 쓰나? 에? 대통령이라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당신 다른 일은 명쾌하게 잘하시면서 왜 이번 일을 그렇게 우유부단하세요? 허허, 우유부단하다니. 에? 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 말이에요. 당신은 처가족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마당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느냐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죠. 다만 누가 대통령이었더라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인간적인 고독감이나 배신감은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안 돼봐서 잘은 모르지만요.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마다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 삼소. 그동안 말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망설였는데 검찰에서 꼬리를 확실하게 잡은 모양이야. 이규광 씨가 사는 방배동 저택 140평 3억 2천만 원짜리 집도 장영자가 사준 거네. 그래? 확실히 뭔가 있구만. 이미 장영자한테 2억 원이나 받았다는 게 드러났고 집까지 사줬다면 빠져나가기가 힘들겠지. 안기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건지. 5공화국이 청와대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학봉이하고 법무장관은 왜 안 왔어? 올 거야. 좀 늦었습니다. 학부님, 어서 와. 장관님도 이리 앉으시죠. 이규광 문제에서 여론의 눈길이 수사상 허점으로 쏠리자 청와대 참모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당시의 실세 허화평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허삼수 사정수석, 이학봉 민정수석 등이 모여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은 이종원 법무장관도 함께였다. 오늘 오후에는 가깝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결론을 냅시다. 각하 눈치 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일단 민정당 창당 자금 문제는 철저하게 수사 중입니다. 근데 이규광 씨 문제는 수사를 거의 마무리해 놓고도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라니. 이건 대통령 처가 문제라서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특별히 마음을 써주십시오. 가깝게 흙탕물 안 튀게 하려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대검 차장 중수부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구속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근데 형사범보다는 경제사범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뭐라고요? 전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제사범입니다. 장영자의 형부가 각하의 처삼촌이에요. 그리고 그 형부란 사람이 장영자 사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전원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서 법대로 처리합시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형사범은 살인죄, 절도죄, 강도, 강간 이런 거 아닙니까? 뿡이 그게 꼭 그렇지 않지. 예를 들어서 어린 아가 갖고 있는 1,000원짜리를 어른이 빼앗아가면 그게 형사범이야, 경제사범이야?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 이거는 반드시 형사범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처삼촌이든 누구든 어정쩡하게 처리하면 5공화국은 망합니다. 영락없이 사기꾼 돈 받아먹은 꼴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도 통제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보도 통제라니요. 이 마당에 보도 통제하면 우리는 장영자하고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원칙적 대응을 주장한 사람은 이른바 5공화국 개혁주도 세력의 핵심 허화평이었다. 일설에는 허화평이 이런 과정에서 전두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다. 아무튼 뭐야?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용단? 검찰이 조사하고 있잖아. 그럼 검찰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이규광 장군을 구속하게 해주십시오. 구속까지? 예, 각하. 허삼수 허평이 너희 정치를 어디서 배웠어? 대통령이 왜 장영자 같은 여자 사건에 끼어들어서 누구 구속시키라 말을 해야 돼? 이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검찰을 편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말 잘했어. 이규광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치자고. 당장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 내 눈치 보면서 구속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야. 가만 보니까 이 자네들은 지금 문제를 확대시키지 못해서 안 노리라구만. 확대가 아닙니다. 실체를 규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미스럽지만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건을 확대하지 마라. 다른 한편에서는 확대가 아니다. 실체를 규명하자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사는 진실 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안 됩니다. 안 되다니. 법은 법이야. 법은 법이지만 내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구속되는 걸 제가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작년 주석 때도 내가 당신 숙부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말이야. 에이, 참나. 여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네. 지금 국민들은 5공화국 전체를 보고 있어. 비도덕적인 정권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누가 그러던가요? 허삼수, 허화평이죠? 뭐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줄 알아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도 듣는 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호. 당신 다음은 노태우나 노신영이 아니라 허삼수, 허화평이라고 합디다.
이 사람이 정말 못하는 말이 없어. 안 됩니다. 작은아버지 구속은 절대 안 됩니다.